국내 해운업도 한때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효자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운임과 고유가, 선박 임대 비용 증가 등으로 고사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조선업은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반면 해운업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우리 해운업계 1위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등 그 해운업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자, 잘 나가던 해운업이 어쩌다 이런 위기까지 몰렸을까요? 우선 이제 벌써 2년이 됐는데요. 2017년도 2월에 이 국내 1위이자 이 세계 7위 국적 이 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 국내 해운업의 위기는 2008년도에 이 미국발 경제 위기로 전 세계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해외 선주들한테 주는 선박 임대료를 특히 호황기 때 비싸게 또 장기 계약을 한 게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네.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가 됐고요. 결국 그래서 업계 1위 한진해운이 2016년도 4월에 이 채권당 관리에 들어가게 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2월에 최종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해운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그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 실패 요인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우선 국내 1위 한진해운은 파산했는데 남은 현대상선은 잘 나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현대상선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는데요. 예. 시장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퇴출되는 게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운업의 위기 원인에 대해 컨트롤 타워 부재나 늑장 대응도 문제였지만 금융 논리만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게 주된 요인이라고 지목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운업 산업 자체를 해체시켜버린 거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니까 사실이에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한진해운을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현대상선을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해운업을 키우려고 하니까는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앉아 있는 것이고 기업의 재무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재무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다 법정 관리로 다 넘어가고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현 정부 들어서 해운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김소원 기자.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정부는 지난해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원기관인 해양진흥공사를 세우고 중소선사에 투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침체된 해운업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의 경우 초대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며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해운사들도 인수합병 등으로 몸집 키우기 경쟁을 벌이고 있어 전 세계 시장에서 화물 적재 총량을 나타내는 선봉량이나 점유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영업 적자 역시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규준 기자. 예. 조선업이 다시 르네상스를 기대하는 것처럼 해운업도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해운업은 사실 화물량이 성패를 가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당분간 무역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물량이 증가하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더 올라가고 무역이 더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미중 간 무역 갈등 문제 있지.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 이런 상황이니까 당분간 계속 구조조정을 하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살아나고 있는 조선업이 해운업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는 조선사들이 이 경기가 살아날 기미만 보여도 배를 만들어서 저가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어나를 짐보다 배가 많은 이 공급 과잉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전에처럼 이게 좀 공급하고 수요 사이클이 조금 차이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해운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조선소들이 배를 빨리빨리 만들어내거든요.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니까 해운업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조선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여러 번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노조 반발과 정치적인 문제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나아지긴 했지만 조선업황은 여전히 불안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단순히 두 회사 간 결합이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이 부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반대로 이번 합병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뿐만 아니라 조선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확실히 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